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하다 보니 이거를 마이크를 안 쓰고 했네. 마이크를 안 쓰면 목이 아파요. 아무래도 힘을 더 주거든. 안 들릴까 싶어가지고. 자, 우리가 새말귀를, 머스콩식을 굴리는데, 적어도 그 변하는 도리가 그 이해가 되어야 되고, 변하는 도리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머스콩식을 제대로 좀 할 수가 있어요. 변한다라는 것은
저기 김광현 보살님 변한다라는 것이 뭐지요? 뭘 변한다라고 하지요? 변한다 이러면 다 갈 것 같은데 물으면 잘 모르겠지. 진짜 등광보살님 변한다라는 거 그거 정말로 그거 변한다는 게 뭐지 이렇게 아는데 진짜 오래 걸렸다 그지?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저기 임순자 보살님 뭐가 변한다라는 거지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기고 네. 나면 없어집니다. 이거 되게 힘차게 말씀하시네. 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은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걸 변한다라고 해요. 이것이 모습의 속성이에요. 모습의 속성이라고 해요. 모습이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제일 먼저 몸이 변하는 물건입니까? 변하지 않는 물건입니까? 변하는 물건입니다. 또 날씨도 변하지요. 또 지금 이렇게 영상 이것도 어떻게 해요? 전원을 해서 우리가 그걸 하면은 영상이 들어왔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꺼버리죠. 그래서 이 영상도 변하는 거죠. 이것도 변하는 겁니다. 여기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또 우리가 공부 이제 끝나면 어디 가시죠. 이것도 공부하러 오는 것도 변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는 것이 변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해를 하고 이것이 전부 변하는 것이구나.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구나. 근데 거기에 누가 없다고요? 내가 없어요. 대답은 내가 없다라고 잘하는데 지금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뒤바뀐 생각을 워낙 오래 하고 있으니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아픔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진다 이렇게 돼요? 짜증부터 나지요. 아프면 그냥 아픈데 쏙 들어가 버리죠. 짜증부터 나요. 이걸 변하는 도리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연습을 하다가 보면 모든 것 자기 생각, 감정, 자기가 좋고 싫고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렵게 되거나 좋게 되거나 또 움직이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자꾸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하면 거기에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거기에 내가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해요. 그죠? 아파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우울증이 내 것이 되거든요. 보통은요.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딱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을 앓는 나는 없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우울이 세게 온 거지요, 지금. 굉장히 그 사람에게 세게 와서 그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그것이 본래 실체가 없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자기가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눈으로 보는 책이 변한다 것이다. 날씨가 정말 찼다가 더웠다가 찼다가 우리 에어컨 지금 바꾸는 것도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렇죠. 멀쩡한 6년까지 잘 썼는데 올해 40도 이상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켜놔도 1도 올라가려면은 몇 시간을 켜도 최고로 파워로 해갖고 해도 1도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더위가 막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김광현 보살님 여기서는 김광현 보살님이 제일 막내예요. 울산 서울 다 합쳐서요. 그래서 김광현 보살님만 확실히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 다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걸 왜 자꾸 하라고 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콕콕 집어서 왜 하라고 하지요? 왜 이걸 자꾸 하라고 하지요? 이게 뭔 공부가 된다고. 그 처음 와서 이걸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하다가 지겹지요. 하다가 이거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공부가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이요. 그런데 끈질기게 자기가 하다가 보면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이걸 하라고 할 것 같습니까? 보스 공식을 처음 할 때. 김광현 보살님은 지금 그 옆에 저기 장혜원 보살님 본인이 해봤잖아요. 이걸 사실을 사실대로 보게 한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사실을 사실대로, 그러니까 이게 헛것이라는 것을 자꾸만 인식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말하자면 이것에서 그 점에서 어떻게 그게 확장이 되든가요? 다른 일에 그것이 쓰임이 있든가요? 이렇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걸 자꾸 하게 되면 또 다른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던가요? 어떻게 미치던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 그게 곧 변하니까 예. 머물 수 없으니까 예. 그 하는 그게 딱 마음에 와닿으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저 장혜원 보살님 말씀하신 거 잘 안 들렸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변할 것을 잘 아니까 거기에 말하자면은 들어앉지 않고 사실대로 보아서 잘 일을 해결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진짜 그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이 일이 지금 이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일을, 그 사건을 또는 그 생각을, 그 감정을, 그 관계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탁 하나 집어서 요 모습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이것이 내 삶 전반에 확장이 돼요. 나중에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견문각지죠. 나중에 촉감, 이게 맛, 냄새 이런 것에서 생각, 그 다음 감정. 이제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런 것들이 어울려서 뭐가 되죠? 관계가 되고, 또 어떤 상황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되고, 이렇게 자꾸 하면은 그것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하나씩 이렇게 그게 뭔 공부가 돼?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안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안 해본 사람들은 현장에 가서 힘이 없어요. 실제로 그걸 못 잡아채요. 그게 확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자꾸만 하라는 거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등광보살님 울산에 전부 은장도 다 붙여주셨죠? 그 은장도 다 받았죠? 울산도반님들 못 받았나?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네. 그런데 한영희 보살님 나는 못 받았는데 이란다 지금. 왜 한영희 보살님만 빼고 주셨디야? 다시 붙여주세요.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자꾸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공부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부의 기본을 놓쳐버리면 별로 공부를 다 해도 맨날 위에서 가지 흔드는 것밖에 안 돼요.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근간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소홀히 해요. 처음에는 안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뭔 공부가 되랴. 그 다음에 지겨워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서. 그런데 자꾸만 해보면 이것이 자꾸 확장이 되거든. 그러면서 마음에 자꾸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가 나의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시간이 걸려요. 처음부터 착 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6개, 점심 때 6개, 저녁에 6개 하라고. 지금도 저는 해요. 저는 지금도 해요. 딱 하나씩 붙들고 하는 거. 그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딱 앉아서 하나씩 6개 딱 하고, 점심 때 6개 딱 하고, 저녁에 6개 딱 하면, 이제 지금은 제 같은 경우에 딱 하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하나, 리마인드가 확 되죠. 공부하는데. 힘이 되죠.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아무 힘이 안 돼서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루에 6개, 점심 때 6개, 저녁에 6개 잡는 거는 여기 있는 도반님들은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틀립니다. 계속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아침에 예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예불 하기는 반드시 앉거든요. 좌선하고 그 다음 예불을 해요. 그 예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발언하고 축원하고 다 하고 그냥 와서 감사노트 딱 쓰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안 그러면 막 일이 바쁘다가 보면 저녁에 해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저는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안 하고 저는 꼭 아침에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이거를 축원하고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생활 환경이 그죠? 자기한테 맞춰서 하는데 아침에 이제 좌선하고 예불하고 이렇게 딱 축원하고 발언하고 이렇게 딱 감사노트 쓰고 이렇게 하면 저는 늘 그거 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예불성 딱 읽기 시작하면 그 성품을 계속 드러내는 거죠. 예불성 자체가 최상승 법문이니까 나의 성품을 계속 드러내고 그 다음에 발언하고 이렇게 하면 오늘 또 내가 하루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내 마음에 말하자면 기둥을 세운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그래서 딱 먼저 기둥을 딱 세우고 이제 하루를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십 년을 했거든요.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거를 21일 정진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거의 많이 하셔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루에 한 건씩은 전화를 하시는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요새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헤쳐나가야 되는 일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선원에 벌써 공부하러 온 지 여러 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잘 모르더라고. 자기 일이니까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지요. 헤쳐나가야 돼요.
거기서 무릎 꿇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인생살이가? 자, 한영희 보살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스로 이게 당면한 문제거든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가 도리어 물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원노트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이게 원노트를 쓰는 걸로 이게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내가 보기에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요. 복잡할 수 있는데 원노트를 쓰기 시작을 하면 그것이 내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실타래가 막 얽혀져 있다가 실타래가 실이 술술술 끝을 잡아서 풀리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원노트 쓰십니까? 내가 그렇게 안 쓴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노트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노트 쓰라고 수년을 얘기를 했는데 원노트를 쓰면 그래서 이제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일 먼저 테마를 정해야 되죠. 큰 틀을 정해야 돼요. 큰 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큰 아웃라인이에요. 만약에 우리 선언 같으면 100만 자성등을 밝히겠다. 이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선언을 맡으면서 한 것이 우리 선언의 나아갈 길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100만 자성등을 밝히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100만 자성등을 밝히려면은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있어야 되고 하다가 보면 자꾸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100만 자성등을 밝히는 그 말하자면 큰 뿌리 하에서 가지를 뻗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해야 될지를 그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쭉 하면서 원노트 가지고 오라고 했어.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큰 아웃라인, 방향이 뭐냐, 방향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게 적어라,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딱 테마가 뭐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딱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딱 적었어. 자, 적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저기 윤경수 보사님 적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돼요? 보고 덮는다. 적고 난 뒤에 덮어버려야 돼요. 적고 난 뒤에 그 뒤에 바로 다는 게 아니에요. 적고 난 뒤에 딱 덮어버려. 그래서 지금부터 당신이 지금 머리에 그 도반이 갖고 계시는 머리 헝클어져 있죠. 지금 사건이. 그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딱 적어놨으니까 머리를 싹 비우라고 해서 잊어버리라고. 그냥 잊어버려. 왜? 여기다가 노트에 적어놓지 않느냐. 만약에 보고 싶으면 노트만 보면 있는 거지요. 그걸 왜 머릿속에 맨날 들고 다니냐 이거예요.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아플 때도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나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걸 원노트에 적으면 치료하는 스케줄이 나오고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참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 원노트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딱 해서 오늘은 덮어라. 오늘은 그냥 덮으세요. 그리고 그 원노트 쓰라고 해도 안 쓰는 거야. 이걸 원노트를 안 써보면 무엇이 안 되냐면은 이 사건을 딱 그 어떤 그 일을 볼 때 이거를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그 다음 이게 분류가 안 돼. 분류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이 큰 거 작은 거에 범벅이 되고 골머리를 앓는 거지요. 머리를 싸매요. 머리를 싸매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다가 딱 집어넣고 잊어버려 그냥. 그리고 내가 이것이
정말로 난해하고 하면 어디다가 넣어버리라고? 아, 별책부록에 넣어버려. 별책부록에 넣어서 잊어버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아침에 좌선도 하고 예불도 하고 모습공식도 굴리고 축원도 축원을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한다고요? 나부터. 내가 정말로 지혜와 용기와 좋은 인연을 내한테 인도하여서 내가 잘 이것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부터 그걸 해야 돼요. 축원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자기 또 발언이 있겠죠. 큰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축원하고 발언하고 이제 내가 그래서 감사노트 쓰는 것도 그분이 잘 안 쓰더라고, 감사노트를. 그래서 오늘 감사노트 쓸 거를 가르쳐 줬어요. 원노트를 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원노트를 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거를 이제 가면은 자기가 이제 좌선을 한다든지 모습 공식을 자꾸 하고 이게 정진을 하다가 보면 길 가다가도 턱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밥 먹다가도 이것이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밖에서 일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원노트를 쓰지 않는다면 반드시 쓰세요. 원노트를 쓰시면은 원노트 안에 있는 거는 원노트 안에 적힌 거는 100% 이루어져요. 100%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원노트 안에 들어가면 이루어져요. 정말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로 어려울 때일수록 원노트를 더욱 써서 일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가야 되는가를 가닥을 잘 잡고 그리고 이만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그거를 늘 가지고 그 다음 축원하고 일체의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자꾸 공부를 하면 일이 해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지. 일이 해결이 되는데 어떻게 돼요? 어떤 수준으로 되나요? 일이 해결이 될 때 어떤 수준으로 되나요? 네? 어떤 일이 A하고 B가 있어요. 그 어떤 일이 똑같이 닥쳤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해결되는 정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인연 조건에 따라.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다르죠. A와 B가 인연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보고 A와 B는 다르게 접근하고 다르게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인연과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럼 자기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 수준으로 해결되면 오지.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남 해결한 거 보고 자꾸 욕심을 내지요. 그럼 자기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해결이 되고 그 해결된 말하자면 그 터전 위에서 또 다른 일을 만났을 때 또 해결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과를 굴리는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일과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현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몸에 안 배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억지로 하세요. 처음에는요. 억지로 하면 10년만 가면 몸에 배겨버려요. 몸에 배이고 일을 처리할 때도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꼭 하십시오. 네. 제가 사설이 길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분이 딱 전화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아니 원노트 그렇게 쓰자고 별책 부록에 넣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도 원노트를 안 쓰고 어떻게 그 일이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갈피를 못 잡으면 좋은 인연이 거기 가서 들어와서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줘. 자기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럼 옛날에 백봉 선생님 말씀이 있어요. 복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복에 눈이 있어서 현관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집은 복이 들어간다네요. 근데 현관에 신발이 막 어지러져 있으면은 복이 도망을 간다고 해요.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 일과 굴리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노트 쓰는 거요. 정말로 감사노트는 자기가 지금 더 이상 무엇을 많이 안 가져도 지금 있는 상태에서 몇 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노트가요. 몇 배 부자가 돼버려요. 정서적으로, 마음으로. 그냥 행복의 시작이에요. 감사노트 꼭 쓰셔야 돼요. 그것도 쓰다가 보면 습관돼요. 그래서 자꾸 습관되다가 보면 나중에 생활할 때 그 감사의 마음이 자꾸만 샘솟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참말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우리 보림선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자, 110쪽이에요. 110쪽에 보면은 위에서 뭐 웃는 듯 기쁜 듯 슬픈 듯 뭐 이러지만 이것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다. 또 영속이 안 된다. 그 기쁜 것이 계속돼도 병이고 슬픈 것이 계속돼도 병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즐거운 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즐거운 것은 그럼 즐거운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를 일시키소서. 그만 마음이 편안해서 그만 즐거운 따르리라. 즐거운 것은 표시도 없어. 그대로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 안심이 낫되 이건 영속성입니다. 이건 정열성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기쁘면 한두 시간쯤 감화없고 할 수 있지만 한동일 기쁘면 나중에 우는 일이 많아 나중에는 노릇노릇하게 되버려 기쁘듯 이기쁘냐고 외로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여러분이 나는 아니고 그러나 뭐라도 다른 생각이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까지요. 거기까지요. 저거 즐겁다고 할 때, 그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하고 즐겁다는 것이 상나 과정이라고, 상나 과정 들어보셨죠?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항상한, 락, 즐거움, 예, 깨끗함이죠, 좀. 보입니까? 이렇게야 보이죠?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 예, 보이다. 자, 이것이 열반의 네 가지 덕목이라고 해요. 열반의 네 가지 덕목. 네 가지 덕이에요. 열반의 네 가지 덕 가지면 상은 뭘 가르칠까요? 가르칠까요? 항상하다. 무엇이 항상하지요?
항상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항상하려면 어찌해야 되죠? 고용해야지. 어? 항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야 되잖아요. 생멸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 그 바탕자리는 생멸이 없는 영원한 그 불생불멸의 그 덕을 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락은 뭐겠죠? 락. 생사의 고통을 여의어서 무의의 덕이라고 합니다. 이 락은 무의의 덕. 여기서 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는 무엇이겠나요? 없이. 예, 그렇죠. 진짜 나지요. 망집을 여인, 망상을 여인 진짜 나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정은요. 깨끗하다고 하니까 번뇌의 더러움을 여인 바로 청정, 적연 청정한 그것을 상락 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열반의 4가지 덕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요. 상락아정에 반대되는 거. 사전도라고 하는데 항상하지 않는 걸 항상하다고 하고 즐겁지 않은 걸 즐겁다고 하고 본래 내가 없는데 나라고 하고 본래 번뇌가 깨끗하지 않는데 번뇌를 내 생각이라고 알고 그것을 사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락아정을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즐거운 것은 표시도 없고 그대로 괴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안심이 딱 돼. 이것은 영속성입니다. 영원성이라는 말이죠. 이게 막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또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정멸성, 모습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난 듯 나도 난 것이 아니고 왜 나도 난 것이 아니죠? 남 듯이야. 왜 나도 난 것이 아닙니까? 김광현 보살님. 죽으니까 그렇지. 간단하게 말하면 나도 난 것이 아니야. 왜? 죽으니까요. 죽고 나면은 나도 난 거 아니죠. 그러나 헛거라도 나지 않은 것도 아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어째서 그렇습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으니 나고 동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이는 것을 다스렸어. 이건 진짜냐? 그러나 나르듯이 젊은 사람도 젊은 듯 만약 그 젊음이 영원하다면 여자가 죽지 않습니다. 만약 30살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30살이 더 되면 난처럼 늙은이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 젊은 듯이지. 아시겠죠? 이해됩니다. 늙은 것, 원래 복선자리는 늙은 것은 없지만 모습으로는 늙었거든요. 그러나 현재의 늙음을 영원히 가질 수 없어서 나간 동안이거든. 늙은 듯, 기침을 하는 듯, 아까는 있지만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네, 이 듯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거, 났다가 죽는 거, 이것이 다 듯입니다. 예전에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죠. 모습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자, 그 다음에요. 전부 뜻이에요. 어느 것도 뜻을 떠난 것이 없어요. 아픈 듯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나거든. 그러니 아픈 뜻이에요. 죽는 듯 하기 때문에 배고프도 점점 조심해야 되거든요.
목표는 없어서 이것은 그러나 우리의 그전에 산에서 거치지만 이가의 산에는 별이 인재로 이중은 것은 불상대로 하는 것이거든 높이 다른 별을 낸다 이중만 주양이 아니야 그러나 주만이 도함이 아니야 그러니까 두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제일 위에 보면은 어느 것도 뜻을 떠난 것이 없어요. 아픈 듯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거든. 우리 안 아팠다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또 안 아팠다가 아파고, 아팠다가 병원에 치료하면은 또 낫지요. 그래서 아픈 듯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이해가 잘 돼. 아픈 듯 하는 거는. 근데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돼. 왜? 몸뚱이가 내거든. 몸뚱이가 내라. 그래서 자꾸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지. 강보련 보살님. 네. 몸뚱이가 인연과 조건에 의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몸뚱이가 정말 변하는 것이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러니까 몸뚱이를 내라고 할 수 있나? 이러면 어째 됩니까? 있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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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없지요. 근데 실제로 내가 생활서에서 경계에 달하면 어떻게 돼요? 경계에 따르면 이것도 헛것이다 하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죠. 예. 그렇죠. 그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시네. 하여튼 몸뚱이가 내니까. 가끔씩 네. 전화상으로 우리 이제 형제들하고 오래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고향의 사람들 다 죽고 없지요? 이러고 네, 그런 편에 없어서 한번 더 실감합니다. 예. 그렇죠. 하여튼 시시각각으로 변해. 그래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변하는 걸 알아야 돼. 몸뚱이가 변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잘 알 수 있느냐. 이것이 아마 공부의 관건일걸요.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갑자기 피로할 수도 있고 졸음이 쏟아질 수도 있고 또 다리가 아플 수도 있고 막 정말로 말도 못하게 많은 변화가 오거든요. 많은 변화가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변화가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은 막 짜증이 나지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렇게 되면은 뭐라고 하나? 판이 달라진다고 하나? 사는 판이 달라진다고 하나? 판세가 달라진다고 하나? 그렇게 됩니다. 진짜로. 그거 미장원에 가면 염색을 해주거든요. 파마를 하고 염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진짜 변하지요. 머리가 쭉 뻗어 있다가 꼬불꼬불해지고 하얗다가 까매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아이고 이게 변하는 돌이네. 머리가 젖었다가 다시 드라이로 말리면은 또 이게 말라지지. 이러고 이렇게 파마할 동안 변하는 도리로 가만 보고 있으면 정말로 재미가 있거든. 근데 막 파마할 때 뭐 해요? 지겹다. 너무 오래 하니까 지겹다. 이거 좀 안 할 수 없나. 이렇게 되면 골 아프지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잘 내가 관찰하고 볼 수 있느냐가 그러면은 계속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공부를 하려면은 폼을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는 도리를 얼마나 잘 바라볼 수 있을까, 관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그래서
몸뚱이가 불구덩이나 헐구덩이에 가기도 전에 산화가 돼서 없어지고 또 죽고 내가 뭐 이 나이 되니까 확실히 갈 것이다는 건 확실한데도 그 생각하는 거는 너무 순간이라요. 그냥 몸뚱이가 내라. 그냥 조금만 그거 하면 그지? 그냥 몸뚱이가 내라. 이것이 정말로 아주 무명 중에서도 그냥 뿌리 무명인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어렵죠. 죽는 것은 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영희 보살님이 이거 이해되십니까? 죽는 것은 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만약에 이거 확실히 알면은 사람들 다 죽으려고 할걸요. 왜냐하면 새로 날 거니까. 우리로만 이해하는 거지. 학습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멸하는 것은 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신이 다른 걸 다투니까 죽음은 죽음이 아니야. 그러나 죽음이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죽는 듯한 것이에요. 자,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용기에 사나디지 듯이 만약 사나디지가 여러분 진짜라면 하늘과 땅이 생기면서부터 되겠고 공과 더불어서 서로 변하지 않아야 뜻자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것이니 사나디지는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로 만났던 젊은들 전부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부 덕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듯 여러분이 설법 듣는 듯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니다. 이거 전부 모습 공식입니다. 그지요? 전부 모습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이 글을 정화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야단이나 야단하는 것도 야단하는 뜻이지 참은 아니거든. 영원히 계속 야단하는 거 아니거든. 야단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대로 잊어버리고 딴 생각을 해. 전부 드러나게요. 경계인 듯 성품인 듯 경계 없이 호응성 성품 없이 호응성 내가 이칸에서 경계로 있는 정도예요. 또 경계가 찾아 전부 호응성이라서 것을 안 것이거든요. 우리의 몸도 것을 안 것이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계와 성품은 하나다.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건 그 다음에 하고요. 이 뜻을 참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지금 스타일로 하면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진짜로 안다 이 말입니다. 줄여서 말하면 가짜를 진짜로 안다 이 말이지요. 지금 가짜를 진짜로 알기 때문에 이것이 다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가짜를 가짜로 잘 아는 것, 이것이 공부의 첩경입니다. 자,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